This is a preview file. For example, use only.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희로애락, 애호욕이라고 하는 그러한 칠정을 항상 느끼고 또 감수하고 또 그걸 통해서 고뇌를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또는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받는 아주 강한 아주 기쁜 행복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자의 입장에서 가장 기쁘고 희열이 넘치는 일은 무엇일까요? 직장이라는 그러한 조직에서 나의 활동을 영위해 나갈 때 그 직장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규모, 크기, 이런 것들에 의한 자부심이 또는 어떤 자존심이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쁨이 되겠죠. 남들한테 보여질 때. 또는 그 조직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또는 사회적으로 또 어떤 명예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항상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됩니다. 자, 남자 입장에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사업을 했을 때 재물을 취득하고 소유하는 행위를 했을 때 원하는 또 그 이상의 어떤 재물이 유입이 됐을 때 많은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면에 있는 인간 관계에서는 어떤 기쁨이 주어질까요? 자, 남자 입장에서 어떤 기쁨이 주어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구나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또 어떤 애정을 느낄 때 굉장히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내 사랑한 만큼 또 나한테 사랑이 또는 애정이 어떤 관심이 돌아왔을 때 이때는 더 크기가 증폭이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할 주제는 바로 이 분야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자에게 사랑을 받는 남자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주의 구조가 여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남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런 사주 구조적인 관점에서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라는 그러한 중심 위치에서 이제 일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남자가 됩니다. 남자가 됩니다. 자, 남자가 결혼을 하면 이제 남편이 되겠죠. 남편. 남자는 저 남편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자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남자라는 입장에서 여자는 바로 재성이 여자에 해당이 됩니다. 재성이 여자의 기운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자가 되겠죠. 자, 이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내 아내가 됩니다. 아내의 역할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간이 극을 하는 이 대상이 바로 재고, 바로 여자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극을 했는데, 여자한테 극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니 의문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이라는 거는 상대한테 압력을 가해서 그 압력 작용을 통해서 내가 그 대상을, 이 죄라는 대상을 소유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극은. 이것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유를 하려면 반드시 압력이 가해져야 되고, 그 압력의 작용에 상대를 굴복시켜서 그것을 내가 가져오는 그러한 패턴의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지배를 하겠다. 그렇죠? 내 수중에 넣겠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걸로 귀결이 됩니다. 지배와 보호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소유한다고 하는 그러한 맥락으로 이 극의 작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유의 욕구가 아주 강한 것이 재성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는, 또 나하고 인연된 여자는 바로 나의 보호,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기서 남자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애정이, 일간인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애정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오늘의 주제는 여자에게 사랑받는 남자입니다. 그럼 이 여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일간인, 이 남자를 배려하고 애정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화살표는 지금 밑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이게 일방통행입니다. 이 네 개는 전부 일방통행의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가 일간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을 향하는 두 개의 요소로 이것이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입니다. 자, 관은 일간을 향하는 글자입니다. 이것도 극이라는 형태로 일간을 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을 벼슬 관자죠. 예, 벼슬을 얘기할 때 바로 관을 얘기합니다. 여자의 여명에 있어서 관은 남자가 되지만, 남자 사주에서 관은 바로 이 남자의 벼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편의 직장이 됩니다. 직장. 사회적인 활동의 하나의 분야인 직장이 바로 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직장이면서, 그렇죠? 또는 사회적인 지위가 되기도 하죠. 지위. 그 다음에 남들 앞에 자기의 어떠한 결과를, 자기의 실적을 나타내는 어떤 명예적이도 있습니다. 명예. 그렇죠? 그리고 이 관은 남자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왜 자존심이 되느냐 하면은 이 남자의 직장의 그 모습에 따라서, 그러니까 직장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고 우러러보는 직장이냐, 또는 그 사람의 지위가 높은 거냐 낮은 거냐, 또는 명예로운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냐, 이것이 바로 이 관의 자존심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존심. 그리고 이 관은 또한 남편의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직장일 경우에는 바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사회활동이죠. 사회활동에서 얻어지는 이 내용들이 바로 이 남자의 관성에 해당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아내가 이 남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을 해주거나, 그 다음 이렇게 가서 또 극을 해주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한테 들어오는 것은 두 가지 통로뿐이 없습니다. 이게 인성이라고 하는 이제 통로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관성이라는 통로입니다. 이건 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입니다. 이 생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관의 입장에서 재성은 바로 인성이 됩니다. 요거는 인성에 작용을 합니다. 인성. 어떠한다는 것은 관의 입장에서 재는 인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인성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자발적입니다. 아주 자발적.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우러나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의적이에요. 뜻이 분명하게 스스로 일어나게 됩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니 너 이렇게 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을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는 이게 자식이 되는데, 자, 이 일간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나한테 생해오는 이 글자가 어머니가 되겠고 이게 자식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어머니가 주는 사랑과 같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발로입니다. 자, 이러한 무조건적인 행위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배려심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해심으로, 이해력으로 일어나고, 이게 사랑으로 일어나고, 하나의 애정으로 나타납니다. 남자가 하는 애정으로 이것이 나타납니다. 무조건적인 배려와 이해와 사랑과 애정이 흐르는, 글로 쏠려 들어가는 그 오행의 작용이 바로 재성입니다. 내 안에는 나의 이런 사회 활동에 대해서 뭘 갖는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재성이 남편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어떠한 거기에 많은 애정의 기운을 보낸다는 것은 이 남편이 하고 있는 모든 사회 활동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재와 관이 남자의 사주에 투출이 되어 있으면 결혼하기 전에 만나는 모든 여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이고, 결혼하고 나서는 내 부인이, 내 아내가 나한테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나의 이런 사회적인 활동에 중심적으로 와 있지만은, 중심적인 그런 내용으로 그런 지원과 배려를 하겠지만은, 더 근원적으로 본다면은 내 남편이 하는 모든 사회적인 행위, 물론 여기는 공적인 행위도 있지만 사적인 행위도 있죠. 남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기질, 성품, 성향, 이런 것까지도 다 이해하고 배려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남자가 이러한 재성과 관성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면은 반드시 여자에 대한 복이 있다, 여복이 있다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복이 있다. 또 여자에 대한 덕이 있다. 덕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반드시 나하고 인연되는 여자나 또 나의 아내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뭐 남자가 여자한테 잘하든 못하든 그건 2차 문제입니다. 그걸 또 다른 문제로 봐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고, 내 여자가, 내 아내가 어떻게 하는 것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에 재관이 이렇게 병립되어 있는 이런 구조의 사주는 바로 여자에게 사랑을 받는 남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관은 이 남자에 있어서 또 자식이기도 합니다. 자식. 그렇죠? 자식이라는 또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가 남자의 관을
관을 배려하기도 하지만은 이 제가 자식, 그렇죠? 이 자식은 이 내 아내인, 그렇죠? 여자인 이 아내의 식상이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 보면 식상입니다. 그리고 자식 입장에서 보면 인성이 되는 거예요. 관점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식상작용을 하기도 하고 인성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가 나의 인성작용을 하는 자이고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은 관이 내 자식의 작용을 하는 바로 기운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으로 봐도 자식이고 재로 봐도 자식이 바로 관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내 남편을 향하는 그러한 이해와 배려심도 있지만은 내 자식을 향하는 그러한 애정도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을 현모양처라고 합니다. 현모양처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의 변선이 있습니다. 바로 일간과 재와 관이 갖는 기세의 메커니즘입니다. 기세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배려, 이해, 사랑, 애정의 정도를 차이 나타내지만은 근원적으로 그 흐름은 항상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사주를 한번 여기다 대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글자가 하나 빠졌네요. 예, 이것이 이제 인입니다. 인이라는 글자가 하나 빠졌네요. 예. 자, 이 사주가 과연 여자로부터 사랑받는 사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의 일간은 신금입니다. 신금. 예, 신금. 예, 신금은 사주의 정신이고 주체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남자가 되겠죠. 네, 남자. 남자의 일간이니까 남자입니다. 그리고 뭐 남편이 되기도 하죠. 남편. 자, 결혼하기 전에는 뭐 남자의 그 모습이지만 결혼하면 남편이라는 이름이 따로 붙습니다. 자, 금이 극하는 글자가 갑을, 그렇죠? 바로 목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목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성이 없는 거와 같습니다. 재성이 없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관성은 바로 화극금이니까 정화가 됩니다. 정화. 이것이 이제 관성이 되겠죠. 지금 재성은 이 사주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명료는 타고날 때 별로 여자에 대한 그러한 의식이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재성이 없기 때문에. 천간에 나타난 글자는 뜻이고 의지고 어떠한 큰 바람이고 성향이기도 합니다. 그런 바라는 바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갑을목을, 재성인 갑을목을 뒷받침하는 글자는 지금 인목이 여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에 있죠. 그래서 천간에 가불이 오는 운에서는 바로 그 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재성의 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대운을 맞게 됩니다. 이 명조는. 그러니까 이 대운을 맞을 때 과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이 19대운을 봅시다. 19에서 28세까지가 을묘대운입니다. 을묘대운. 그러면 여기 이때 바로 재성인 을 이걸로 보면은 이제 편재가 됩니다. 을이 여기에 찾아옵니다. 운에서 오는 거죠. 자, 이 운이 올 때 이것이 묘라는 글자로 오죠. 그렇죠. 그래서 묘하고 인하고 또 합을 해서 목이라는 인묘 방합이죠. 목국을 이루어서 강한 기세로 이것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자, 요때 만나는 나의 여자하고의 인연되는 대상은 굉장히 활동력이 강한 여자입니다. 물론 자신은 지금 신금은 그렇게 강한 그러한 기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금이 이 정도에서 이제 미에 임하면은 신금이 이제 이것이 이렇게 임하면은 여기 이제 세지가 됩니다. 세지. 그리고 이제 병사묘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지 정도 되니까 그래도 기세가 중간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신금이. 그때 을목이라는 재성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기세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죠. 예. 뭐 좀 약한 면이 있죠. 재성보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감당할 만합니다. 이것을 극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세로는 이제 또 다른 또 어떤 그 변화를 이야기시키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시 이렇게 놓아놓고요. 제 관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운에 만나는 여성은, 남자가 이 운에 만난 여성은 굉장히 반듯한 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반드시 이 생이라고 하는, 그렇죠? 관성의 입장, 자기의 관성에 대해서 이것이 인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발적인 그런 이해와 배려와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이 남자를 좋아하게 되고 또 아끼고 뜨고 애정적으로 풍부한 그런 자기의 기운을 이렇게 내뿜게 됩니다. 자, 정확. 그 다음에 29대운에 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38가지 갑을목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을목 대신에 이제 29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갑목으로 이게 바뀝니다. 갑목도 갑목은 이제 정제가 되겠죠. 자, 언제 요 대운에 결혼을 했든, 이 29대운에 결혼을 했든지 간에, 이 양 대운에 만나는 여성은 어느 여성이 됐든지 간에 굉장히 훌륭한, 좋은 또는 활동력이 뛰어나고 기세가 강한 그런 여성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운을 이제 흐르게 되겠죠. 개하고 이제 임일하는 운을 이제 흐르게 돼요. 그럼 개의 임은 바로 이게 개가 이제 여기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39대운이 이제 개수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갑목이 사라집니다. 요 작용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럼 이때는 이 재성이 없기 때문에 관성을 생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명조가 갑이라는 그러한 재성을 얻어서 아내를 맞이했다면은 아내라는 그런 기운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비록 사주에서 이것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아내의 기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없다라면 없겠죠. 근데 아내라는 그 존재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때 만났던 그 아내의 모습이 그대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갑목이 여기서는 자축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이미 인이라는 글자를 평생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설령 천간에 간목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난, 요 대운에 만난 이 여자는, 내 아내는 이 품성 그대로 가되, 이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남자를 위하는 이러한 특성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내의, 그 여자의 나를 향하는 그러한 존재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대운, 이 원국과 이 대운의 이제 이러한 조화, 이런 관계는 이제 사주를 해석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통변 과정이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죠. 이것뿐만 아니라 세운까지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만은 그거는 또 다른 또 분야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와 같이 재성과, 그렇죠? 여기 재성과 관성이 서로 연관 관계가 돼 있어 가지고 남자 사주에 재성과 관성이 천간에 투출돼 있다면은, 만약에 이 관성이 여기에 본래부터 있었다면은 평생 동안 어느 사람을 만나든 그 배우자나 그 여자는 나한테 배려를 하게 된다. 그것이 인연이다. 그렇게 돼 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 사주에서 여자에게 사랑받는 남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판별 방법을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주에,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 사주에, 또는 주위에 있는 다른 남자분들 사주에 어떻게 사주가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은 바로 이 원리가 그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